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년 7월 고3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몇 개가 있고요. 사설 모의고사 특유의 어떤 얄미운 문제도 조금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을 좀 잘 메모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나 지도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A시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그다음에 나는 지구 전후도죠. 자, 바로 아래로 갑니다. 자, 먼저 A는 둘 다 예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셋 중에 둘 다 위도 경도가 둘 다 그려져 있으니, 자, 요 디귿이 A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B는 자, 가가 아니어야 되고, 자, 나가 예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의 차이가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지구 전후도 같으면 요렇게 여기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인데, 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같으면 아메리카 대륙이 없고요. 또 이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그래서 B에 자, 기억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남는 니은을 C에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디귿 기억 니은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자, 1번은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2번 문제가 살짝 좀 얄미운 문제 같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는 세계의 주요 산을 소개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위도 경도를 찾는 훈련을 좀 시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 위도 경도가 아니었어도 아래의 특징의 글을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한다라는 것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나를 먼저 볼게요. 나가. 자, 두 국가의 국경을 이루는 나 산맥에 속한 이 산의 높이가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이 산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고, 자, 이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겠죠. 그래서 나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요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도 경도도 좀 힌트고요. 자, 근데 그거까지 볼 필요 없이 나는 먼저 고를 수 있으니 일단 나를 먼저 봤고요. 자, 그다음 가를 볼게. 자, 가는 특징을 읽어보시면 산맥에 속한 이 산은 가산맥에 속한 이 산은 높이가 6,310m인데 지구 중심에서 가장 먼 산으로 알려져 있다.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산 정상에 만년설이 분포한다. 요게 좀 힌트야.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분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적도 근처인데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곳들 따지고 보면 안데스 산맥 외에는 잘 떠올려지는 게 없죠. 그리고 이게 안데스 산맥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요 위도 경도를 좀 봤어야 됩니다. 먼저 위도를 보면 지금 자, 남이 1도니까 적도가 매우 가깝고요. 뭐 적도가 가까이 있다라는 건 밑에 힌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힌트는 경도입니다. 경도. 서경 78도. 그래서 선생님이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아메리카의 동쪽, 그러니까 대서양 쪽과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서쪽, 태평양 쪽의 경도가 대체적으로 75도라고 했었죠. 맞죠? 75도. 그럼 78도선 같으면 이게 남아메리카에선 태평양 쪽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란 걸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자, 서경 75도선을 자,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서경 75도선은 자, 미국에서는 자, 대서양 쪽이고, 그렇지? 대서양 연안. 남미에서는 자, 태평양 연안, 태평양 연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도가 지금 적도 가까이 있으니 여기가 남아메리카인데 경도가 75도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태평양 연안 쪽이고, 그렇다면 이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 나 두 개가 쉬우니 기억 니은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먼저 기억에 가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자,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 해양판 충돌. 이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리고 나 히말라야 산맥은 고생대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신생대의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이 되었죠. 그럼 니은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도 볼게. 가산맥은 나산맥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없고요. 지각판이 워낙 두꺼워서. 그런데 안데스 산맥 쪽은 뭐 태평양 연안 쪽이나 이쪽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되니 화산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한 곳은 가산맥이다 하는 리을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기역 리을이 있고 기역 디귿 리을이 있으니 2번 아니면 4번으로 정답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다가 조금 어려우니 이 문제 같으면 뭐 2번 아니면 4번 두 개 중에 고른 친구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정답을 딱 더 고르면 좋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1, 3, 5는 절대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1, 3, 5는 절대 고르면 안 돼. 자, 그러면 다 요 어려운 산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특징을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산의 이름은 이 지역의 원주민 언어로 흰산을 의미하는데 정상부가 자주 눈에 뒤덮이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는 4,007m, 해저로부터 전체 높이는 10,000m가 넘는다. 자, 해저로부터 10,000m고 해발 고도가 4,000m라는 얘기는 바다 깊이가 한 6,000m 정도 되는 바다 가운데 어떤 화산섬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유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을 읽어보면 여기가 지금 화산섬이다. 자, 라는 것까지는 유추가 가능한데 어떤 화산섬인지는 이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위도 경도인데, 자, 위도는 북반구 19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에 있고요. 여기서도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얘는 지금 경도입니다. 경도 155도 서경이면, 자, 날짜 변경선보다는 지금 동쪽이고요. 자, 미국 태평양 연안 이내가 120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120도랑 날짜 변경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태평양이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태평양 가운데 있는, 자, 화산섬입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산이 속해 있는, 자, 여기는 태평양 가운데 있는 화산섬인 곳은 우리가 한 군데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하와이는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한 화산이 아닌 열점 화산이었죠. 맞죠? 태평양 가운데 위치한.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다에는 융기 과정에서 형성된 소금 호수가 분포한다. 일단 얘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이기 때문에 융기에서 만들어진 산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요 말 자체가 틀렸어. 융기 과정에서 형성된 산맥도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소금 호수도 없어. 바다였던 땅이 융기했다 그러면 소금 호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그냥 터져서 올라온 마그마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소금 호수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설 모의고사니까 요 디귿 같은 보기가 나온 거지 실제 수능에서는 디귿 같은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뭐 2번, 4번 두 개를 고른 친구들 같으면 문제를 뭐 그래도 뭐 노멀하게 잘 푼 것 같고요. 근데 1, 3, 5는 절대 고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와이가 좀 얄미운 좀 선택지 혹은 뭐 얄미운 자료 제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데스 히말라야 두 개는 확실히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수능에 연계돼서 위도 경도랑 특징이 같이 버무린다 그러면 가나는 요 자료 그대로 나와도 좋습니다. 가나는 좋은데 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다른 쪽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라든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같이 내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좀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선생님이 위도 경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위도 경도가 어느 정도 될까? 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마 자료가 바뀌어서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있는 기역의 공명은 풍요로운 해안이래요. 자,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북아메리카가 아닌 거지, 맞지? 중앙아메리카고 중앙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에 속하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라고 하든가 아니면 중앙아메리카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멕시코 남쪽에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있는 나라니까 북아메리카 혹은 뭐 중앙아메리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남아메리카는 파나마 지역 아래쪽에 자 콜롬비아, 에콰도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누군지 몰라도 남아메리카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커피는 이 국가의 3대 수출품. 이게 공간 정보는 아니죠.
이 나라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속성 정보에 해당됩니다. 공간 정보는 위도 경도 같은 위치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뭐 5번이 될 거고. 자, 디귿에 자, 이 나라가 지금 화산지대래. 그러면 자, 태평양 쪽에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되니까 이 화산지대가 있겠죠. 이 나라가 멕시코와 파나마 사이에 있는 어떤 나라일 거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건우기가 뚜렷하다. 이건 사바나 기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위도가 낮은 열대 기후 지역인데 건기 우기가 나눠진다면 이 기후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풍요로운 해안을 뜻하는 이 나라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코스타리카거든요. 코스타리카. 근데 이 코스타리카라는 걸 모르더라도 답을 5번을 고르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4번 지도에 보면 여기 있잖아. 카리브해와 태평양 사이라면 요쪽 어디란 얘기야 여기. 알겠지? 코스타리카가 여기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아메리카는 여기서부터니까 이 아래부터 남아메리카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A, B 시기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제시된 세 곳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에콰도르니까 고산 기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적도 가까우니까 열대 우림 기후. 그다음 여기는 사바나 기후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혼자 기온이 낮은 게 있어. 혼자 기온이 낮은 게. 자, 다가 혼자 계속 10몇 도야. 이게 고산 기후죠. 그럼 요거 에콰도르로 고르는 거지. 그래서 다가 여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는 지금 열대 고산 기후. 인 에콰도르의 키토를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 나가 요 시기에 지금 비가 안 온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나가 건우기가 더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우기가 더 뚜렷한 게 적도에서 더 먼 여기겠죠. 맞죠? 여기가 지금 나가 지금 사바나 고르시고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열대우림 여기를 고르시면 되죠. 자, 가는 열대우림 둘 다 기온은 최하는 18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월, 7월을 고를 때는 요 사바나를 활용을 해야죠. 맞죠? 요 나를 지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수량이 뚜렷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바나가 남반구 사바나니 자, 1월이 우기가 되고 7월이 건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은 A월이 1월 이렇게 비가 적은 자, B월이 7월 이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1월, B가 7월까지 우리가 맞춰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가 같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오지만 나 같으면은 여름인 1월에 강수량이 많고 겨울인 7월에 강수량이 적어지니까 건우기 구분이 뚜렷한 나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적도와의 최단거리라 그래서 적도와의 최단거리. 그럼 적도를 그어보면 되잖아요. 맞죠? 적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중에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다가 더 가까워야죠. 다가 더 가까워야 돼. 자, 나가 더 멀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해발 고도가 낮다. 다가 기온이 낮은 곳이니 해발 고도가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다가 더 높아야 되니까 3번 틀렸고. 4번에 다는 나보다 B월. 자, B월이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자, 7월에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7월이 요렇게 건기가 되는 이 나가 아열대공업대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7월에 아열대공업대 영향은 사바나 나가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 중 7월 A월이니까 A월에 1월이지 1월. 자, 1월. 자, 1월의 낮 길이는 나가 가장 길다. 자, 1월은 남극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니까 나가 가장 길다 하는 5번의 설명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뉴질랜드에 어떤 호수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자,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어요. 뉴질랜드 남섬이고 이 호수는 모래인에 의해 마크여서 형성되었대요. 그러면 이 호수는 빙하호가 되겠죠. 맞죠? 가는 빙하호. 빙하호. 자, 그리고 나를 볼게. 자, 이 나 호수가 뉴질랜드 북섬에 있고요. 분화구가 함몰된 후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데라가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호수, 이 호수를 칼데라호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다를 볼게. 자, 다는 최장 길이가 31km, 최대 폭이 15km, 최고 수심은 2m. 이 호수는 약 5,000년 전에 형성되었다. 이 글만 봐서는 잘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원래 해안선이 요랬을 거 아니야 원래 해안선이. 근데 여기에 사주가 요렇게 쌓이면서 이 다가 호수가 됐죠.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 사주고 요 다 호수는 석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볼게. 자 기억은 빙하 침식 지형이다. 모래인은 빙하 퇴적 지형이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자 니은은 나의 규모가 확대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이 분화구가 무너져 내려서 커진 게 칼데라잖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2번. 자 3번에 다는 현재 해수면 높이가 유지되면 면적은 점점 확대된다. 자 석고는 이렇게 석고를 유입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자꾸 석고 바닥에 모래나 흙을 던지죠. 그러면 퇴적 물질이 쌓여서 석고의 면적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호수 물의 평균 염도가 높다. 자 다는 이렇게 바닷물이 지금 침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염도가 좀 높은 편인데 호수치고 높은 편인데 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균 염도는 다 석고가 높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에 가다 모두 주변 하천의 발원지 역할을 한다. 지금 발원지라는 건 하천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하천이 출발하는 곳. 그럼 하천은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자꾸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원지는 다른 곳보다 높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가나 나나 다나 다 호수잖아. 그러면 다른 곳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절대 이 세 군데는 하천의 발원지는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5번은 틀렸죠. 특히 석호만 보더라도 석호가 바다에 가까운 데인데 여기서부터 하천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석호만 봐도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네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 여기서는 뭐 힌트가 많아요. 그래서 기온, 강수 뭐 둘 중에 골라도 되는데 여기서는 기온으로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온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기후값 차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기후값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후값을 뺀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작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 자 왼쪽 기온 차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1월 기온이 높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1월이니까.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1월 기온이 낮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Y축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7월 기온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Y축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7월 기온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이 문제 같으면 기온으로 4개가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온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지역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니까 지중해성 기후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니까 뭐 온대 계절풍 기후, 뭐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 여기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죠. 여기 케이프타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호주의 멜버른이고 호주 남동부와 이렇게 뉴질랜드 지역은 서해안해양성 기후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요 네 군데의 기후를 먼저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둘둘로 선생님이 좀 나눠볼게요. 자, 다하고 나는 1월 기온이 가나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다나 요 두 개는 1월이 여름이란 얘기야. 이 말은 요 두 개는 남반구란 얘기야. 맞죠? 다나는 남반구. 자 그런데 가하고 나는 1월이 마이너스고 7월이 플러스죠. 그러면 요 두 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개는 자 북반구에 위치한 자, 두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둘둘로 찢어야 돼. 자 다라는 C, D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가나는 A, B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A, B를 먼저 확인해 볼게. 자 여기서 7월 기온이 지금 가가 나보다 더 높죠. 여름엔 가가 나보다 더 덥다. 자 그리고 겨울 기온 자 1월 기온도 자 1월 기온을 보면 가가 1월 기온이 더 마이너스잖아. 가가 겨울에 더 추워요. 맞죠? 나보다. 결국에는 가가 나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가의 특징 요 가의 특징은 뭐다? 여름에 더 덥다. 겨울에는 더 춥다는 거야. 더 춥다는 거야. 자 그럼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 중에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곳은 대륙
동안이죠. 그래서 가가 B야. 맞죠? 자, 그리고 나가 A.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두 개 비교할게요. 자, C가, 자, 남반구의 C는 지중해성 기후. 자, 남반구의 요 D는 서한 해양성 기후죠. 그럼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 해양성 기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기온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겨울은 둘 다 따뜻합니다. 근데 여름은 지중해성 기후가 고온, 건조하고 엄청 덥고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여름이 최난으로 22도가 안 되게 여름이 시원하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는 1월 기온, 여름 기온의 차이를 가지고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가 1월 기온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라보다 여름에 더 덥다는 얘기야. 맞죠? 라가 상대적으로 1월 기온이 더 낮으니 여름이 더 시원하다는 소리죠. 자, 그럼 둘 중에 자, 여름이 더 시원한 곳이 서한 해양성 기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가 D, 그럼 다는 C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B, A, C, D가 조합되어 있는 자,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강수량 차이로 뭐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온으로 일단 남반구, 북반구가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 남반구, 북반구 나누는 거, 둘둘 나누는 것까지는 기온에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수량에서 뭐 C와 D를 나누고 그 다음에 A와 B를 나누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북반구 나누는 걸 강수량 차이로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남반구, 북반구 나누는 건 기온 쪽에서 먼저 하시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A와 B를 두 개를 나누는 것과 C와 D를 두 개를 나누는 걸 모르겠으면 강수량 차이에서 해도 괜찮다는 거지. 왜냐하면 A와 B는 얘는 여름이 건조하고 얘는 여름이 강수량이 많은 거니까 7월 강수를 보고 두 개를 판단해도 되는 거죠. 가가 7월이 굉장히 플러스고 나가 7월이 굉장히 마이너스니까 요 기온으로 못 고르거든. 가, 나를 강수에서 초이스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C, D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서 여름 기온 갖고 두 개를 판단을 내가 하지 못하겠다 하면 강수로 와서 다라를 고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수는 얘가 있잖아. 얘가 지중해성 기후니까 남반구니까 1월이 여름이고 여름이 건조하니까 1월 강수량이 다가 라보다 더 마이너스죠.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야. 남반구에. 그래서 다 와라.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초반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반구, 북반구는 반드시 기온에서 둘둘 찢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기온이나 강수량 두 개 중에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으로 갑니다. 표는 가다 국가의 국제 이주 현황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자, 독일, 터키, 시리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수치는 해당 연도까지 누적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19년 같으면 2019년에 요 값들은 2000년부터 쭉 다 누적된 값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를 먼저 찾는데 여기서 현재 있잖아. 2019년에 자, 2019년에 이동이 가장 많은 게 저기죠. 터키에서 시리아 가는 거. 요게 이동이 많을 거고. 자, 그리고 터키에서 시리아. 시리아에서 터키지만 시리아에서 터키. 미안해요. 자, 내전이 벌어지는 게 지금 시리아니까. 선생님 여기 방에 갇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 방에 저게 안 나와. 지금 에어컨이 없어. 근데 밖에서 선생님 아내가 지금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저 에어컨이 있는 데서 소음이 좀 나서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더위에 와 싸우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헛소리가 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아무튼 시리아에서 터키 가는 게 많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을 보면 자, 요 값이 지금 제일 크지 맞지? 출발시 가, 도착지 다. 요게 제일 크잖아. 근데 이게 내전이 벌어지기 이전 2000년에는 여기 되게 작았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맞는 거야. 여기서 출발지 가가 시리아고 도착지 다가 터키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 이전에는 잘 안 움직였겠지, 난민들이. 자, 그렇다면 자, 나머지 독일을 찾는데 자, 여기서 나가 지금 독일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독일은 자,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다가 지금 터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터키 사람들이 지금 독일로 많이 간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동하는 게 지금 터키에서 독일이고,
갑자기 내전 이후에 갑자기 많이 이동한 게 시리아에서 터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어디 뭐 시리아나 이런 데 잘 안 갈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은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 2019년까지 해외 유출 인구는 나가 가보다 많다. 해외 유출 인구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얘는 3,892, 얘는 3,643.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럼 1번이 좀 틀렸고요. 요거는 시력 테스트야. 자, 2번에 2019년에 나에서 다보다 가로부터 유입된, 나에는 다보다 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많다. 자, 나에는 다로부터 유입된 인구를 볼게. 다로부터 유입된 인구. 나에서 다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요거죠, 맞죠? 1531 맞지? 1531이 유입됐고, 가로부터 유입된 게 요겁니다, 맞죠? 590. 그럼 1531이 크니까 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더 많이 있다는 건 이건 틀린 말이죠, 맞죠? 저 요것도 지금 시력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력 테스트가 보는 게 좀 짜증나, 맞죠? 이게 잘 봐야 돼. 자, 3번에 2000년에서 2019년 해외 유출 인구 증가폭은 다가 가보다 크다. 해외 유출 인구의 증가폭을 볼게. 자, 다는 1162에서 1692가 됐는데요. 자, 가는 675에서 3892가 됐어. 그러면 증가폭은 가가 더 큰 거죠. 자, 3번 틀렸고. 그럼 4번에 가에서 다로의 평균 이주거리. 가에서 다로 가는 게 지금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는 거고요. 가에서 나로의 평균 이주거리 하면 시리아에서 독일로 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어디가 같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시리아, 터키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에 가나는 아시아, 다는 유럽에 위치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는 독일, 나가 유럽이고 시리아, 터키, 다가 아시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는 쉬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기억의 툰드라 기후가 밑줄 쳐져 있고 1번 선택지에 보시면 저위도 쪽 분포 한계에는 수목 한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자, 툰드라 기후 아래에는 냉대 기후가 있는데, 자, 이 냉대 기후는 나무가 자라죠. 그런데 툰드라 기후보다 나무가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저위도 쪽 분포 한계는 수목 한계와 대체로 일치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자, 2번에 니은 주빙하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자, 주빙하 지역이 굉장히 추운 데잖아. 그러면 암석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물리적 풍화가 잘 되고 아무래도 기온이 높아야 잘 되는 화학적 풍화는 잘 안 되겠죠. 그럼 2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3번에 디귿에 지표면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자, 자갈이 위로 올라와서 육각형의 구조로 토양이 분포하는 이 구조토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3번 맞고. 자, 4번에 자, 리을보다 깊은 곳. 요 리을이 자, 이러한 토양층,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이러한 토양층 우리 뭐라 부른다? 활동층. 활동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을에 눈과 얼음이 녹아 지표에 다양한 호소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이 아래에 영하로 유지되는 이 미음이 있잖아. 영구 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활동층의 수분이 높더라도 지하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표면에 다양한 호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미음이 영구 동토층인데 시베리아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이 더 넓다. 자, 시베리아 동부 서부 중에 어디가 더 추워요? 시베리아 동부 쪽이 더 춥죠. 그럼 영구 동토층은 동부 지역이 더 넓어야지. 근데 서부 지역이 더 넓다 했으니까 자,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9번으로 갑니다.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두바이, 런던, 카이로 중에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런던을 먼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이 뭐 세계 도시에서 뭐 1, 2위를 차지하는 도시니 여기에 있는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가 이제 다 높은 게 런던입니다. 그래서 가가 런던이죠. 가가 런던. 자, 가의 런던. 그래서 여기서 인구수로 고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다고 세계 도시는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바이하고 카이로가 있는데, 자, 두바이가 최근에 굉장히 경제력이 내는 게 굉장히 뜨고 있는 데잖아, 맞죠? 그러면 카이로보단 두바이가 이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가 높게 측정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다가 뭐 경제 접근성, 뭐 문화교류 이쪽이 지금 다 높잖아. 그러면 이 다가 두바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나는 그러면 자동으로 카이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 카이로, 다가 두바이. 자, 이렇게 고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구수는 정확하게 그 도시의 인구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평균 지가는 당연히 런던이 제일 높아야죠. 자, 틀렸고. 2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액. 이것도 세계 도시 런던이 가장 많아야 되고요.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국제항공 여객수가 많다. 국제항공 여객수는 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로 갈수록 국제항공 여객수가 많아요. 그러면 두바이하고 카이로 중에는 두바이가 더 상위 도시일 거니, 자, 국제항공 여객수는 두바이가 이제 많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바이는 뭐 저기 에미레이츠 항공, 뭐 에티하드 항공 같이 그 서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항공 산업을 엄청 많이 육성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 잘 알 거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을 또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을 볼게. 세계 도시 체계에서 동일 계층의 도시 수는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도시 수가 많죠. 그래서 카이로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 순으로 많아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는 런던, 그 다음에 두바이는 다고, 카이로가 나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대륙별 사육투수 비율과 총 사육투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게, 가에서 나는 이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을 고르고, AC는 돼지, 소, 양을 고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거를 먼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 대륙별 총 사육투수에서 이게 가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이 대륙은 무조건 아시아인 겁니다. 아시아 돼지 제일 많고 양 제일 많고 맞지? 막 소도 아메리카 다음으로 많고 막 이러니까 아시아가 일단은 총 사육투수가 제일 많아야 돼. 그래서 가는 여기서 고정이야. 가는 무조건 아시아야. 자, 여기까지 찾고, 근데 나다라는 우리가 총 사육투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왼쪽에 와서 대륙별 사육투수 비율을 가지고 좀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A, B, C를 모르니까 A, B, C를 먼저 초이스를 해볼게. 먼저 C를 먼저 초이스를 합니다. C가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많잖아요. C가. 그러면 얘가 지금 양이겠지. 양. 호주 하면 양이잖아. 맞죠? 그래서 C가 양. 이거 확실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오세아니아를 안 보고 혹시라도 아시아를 본 거야. 아시아를 보니까 요 가가 지금 제일 많아 보이죠. 제일 비율이 지금 높잖아. 아시아에서. 그러면 이걸 돼지로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돼지가 아니고 양이잖아. 이건 왜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죠. 돼지가 아시아 비중이 제일 높은데,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데 양보다는 총사육두수가 낮잖아요. 맞죠? 총사육두수가 적잖아. 그러면 아시아에서 돼지 다 나와 양 다 나와 있을 때 이게 비슷하거나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돼지 비율이 제일 높은 거 맞아. 그런데 아시아 안에서 돼지 비율이 제일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힌트가 여기 오세아니아가 지금 따져 있으니까 오세아니아에서 저 씨의 양을 먼저 골라 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아에서 저걸 봤다 그러면 돼지로 약간 낚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틀린 친구들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는 양. 요거를 일단 먼저 고정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 같으면 호주 한 나라만 거의 취급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에서 돼지, 소, 양을 다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건조한 대륙이기 때문에 돼지는 상대적으로 덜 분포하죠. 그래서 B가 돼지. 자, 그러면 A는 자동으로 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돼지, 소, 양이 지금 다 결정이 됐죠. 그러면 나중에 A가 지금 소잖아. 소 비중이 가장 높은 이 대륙이 아메리카죠. 맞죠? 브라질 있고 미국 있고 하니까 다가 아메리카 이렇게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양과 돼지에서 차이가 난다. 맞죠? 그래서 요 나는 돼지가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돼지 비중이 낮고 양 비중이 높잖아. 그러면 덥고 유목하는 아프리카가 양 비중이 좀 높을 거고, 아무래도 돼지를 좀 식용으로 많이 활용했던 유럽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나, 아프리카가 나. 자,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낚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문제 같아요. 자, 1번으로 갑니다. A는 B보다 3개의 사육두수가 적다. 자, 3개의 사육두수,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소, 양, 자, 돼지 순서죠. 자, A가 소, B가 돼지니까 A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C보다 유목으로 사육되는 비율이 높다. 자, 유목으로 사육되는 비율은 건조한 곳에서 사육할 수 있는
양이 비율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C가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세계에서 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A가 소잖아. 그럼 이 나라는 브라질이죠. 자, 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가 아시아니까 브라질은 아메리카 다에 있어야 되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많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선진국 쪽으로 갈수록 높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엔 아메리카가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B의 사육두수, B 돼지의 사육두수가 많다.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돼지가 B잖아. 요게 돼지잖아. 근데 지역 내 비율은 라가 높죠. 돼지가 차지하는 유럽 내의 비율, 아시아 내의 비율 하면 유럽 내의 비율이 더 높은데 전체 사육두수는 당연히 아시아가 가장 많은 거죠. 뭐 중국이 1등이고 아시아가 1등이고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 가에 들어갈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광수량 500ml 미만이란 거 나오니까 지금 이게 건조기후죠. 그렇죠?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분포하는 면적의 비율 연결하나. 그러면 1, 2, 3, 4, 5 중에 쉬운 거부터 해볼게. 자, 먼저 여기 4번을 볼게요. 자, 남극이 100%야. 남극이 100%. 그럼 이거 땡땡 한대기죠. 한대. 이거 빙설기우니까 한대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쉬운 게 요거 2번이야.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있어요. 즉 북반구에만 있는 기후니까 자, 2번이 냉대기후. 자, 됐지? 자, 그리고 1번을 볼게. 자, 오세아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 그리고 아프리카도 높아. 그럼 요게 건조기후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남아메리카에서 거의 6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열대기후. 자, 그리고 남은 3번이 온대기후가 됩니다. 자, 정답은 쉽게 1번 나오고요. 자, 12번 문제도 쉽습니다. 자, 여기 힌트를 보시면 성스러운 강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전생과 이생에 쌓은 업을 씻겨 내려가기를 기원한대요. 그러면 이게 전생과 뭔가 내 후생 이런 걸 믿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화장을 또 선호한대요. 그러면 이 종교는 지금 힌두교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 종교는 힌두교고, 가는 힌두교의 성지를 고르면 되니까 인도에 위치한 요 D를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힌두교의 주요 성지 중에 하나인 겐지스강, 이제 바라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나머지 지역도 보겠습니다. 자, A가 위치한 곳은 지금 여기가 로마인데, 이태리 로마인데, 지금 종교 문제니까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풀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B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세 개 종교의 성지입니다. 자, C는 사우디의 메카, 카바 신전이 있는 자, 이슬람 최대의 성지죠. 자, E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E는 그냥 나라만 좀 알면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맞죠? 캄보디아 이제 최대 관광지, 여기가 이제 도시 이름으로 따지면 CM립이고, 그 캄보디아 최대 관광지가 앙코르와트 사원이죠, 맞죠? 그래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E까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A, B, C, D 요 네 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도 약간 좀 얄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라틴 아메리카 나라가 지금 브라질 말고 다른 나라가 지금 두 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 종주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브라질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이렇게 두 개를 좀 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그냥 야비하게 브라질 빼고 아르헨티나, 페루 이렇게 두 개를 내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루 중에 일단 캐나다는 확실히 먼저 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가 아무래도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좀 적은 것을 캐나다를 좀 고르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브라질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매우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캐나다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골라주시면 나머지 선택지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 나, 다를 보시면 가는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현재 이만큼인 거. 자, 나도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굉장히 커. 근데 다가 그나마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그나마 작아요.
자, 그러면 요 달을 우리가 누구로 고를 수 있다? 캐나다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힌트.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차이가 그나마 적다. 그러면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이 아닌 이상 1억이는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달을 캐나다로 먼저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에서는 캐나다가 제일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인구가 요렇게 증가했고 나는 요렇게 다는 요렇게 증가했는데 나 한 2배 증가했어. 가도 2배 이상 증가했어. 70년에서 2020년까지. 근데 다는 이거 2배까지는 안 증가했죠. 그래서 이 다가 전체 인구 증가율이 좀 제일 낮다는 걸 가지고 캐나다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지금 다를 캐나다로 고른 힌트가 자, 2개가 있었습니다. 자,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1위 도시, 2위 도시의 인구 차이가 적다는 거. 자, 요거 첫 번째 힌트. 그리고 두 번째가 1970에서 인구 증가율이 그나마 셋 중에서는 가장 낮다는 거. 셋 중에서는 가장 낮다는 거. 요 두 개를 가지고 선진국인 캐나다다. 라틴 아메리카니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를 먼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를 고르기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다를 먼저 픽을 한 다음에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가 나를 고르지 않고 그냥 자료만 보고 풀리는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프에 그려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볼게. 자, 1번에 가의 1위 도시에는 고급 주거지는 대부분 외곽에 분포한다. 자, 이게 가가 아르헨티나건 페루건 간에 가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입니다. 그럼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고급 주거지는 대부분 도심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죠. 그러면 1번은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맞지? 그래서 가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일 거고, 그러면 이들의 고급 주거지는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도심 근처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의 1위 도시는 종주 도시이다. 종주 도시가 되려면 2위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야 되는데 다는 지금 그렇지 않죠.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을 볼게. 가는 나보다 총 인구에서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가가 페루면 정답이야. 근데 가가 아르헨티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맞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물음표 남겨두시고. 자, 4번에 가다 중 1970년의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자,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인구 비율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1970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건 지금 나입니다. 나. 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잖아. 자, 나를 볼게. 나는 전체 인구 이만큼에서 도시화율은 여기까지지. 기타 도시까지. 요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 큰 막대기에서 선생님 B급인 그어놓은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화율인데, 자, 다를 볼게. 다는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가 도시화율이잖아. 그럼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지 맞지? 나가 더 높지. 그래서 나가 가장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요것도 우리 표만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번을 볼게. 가다 모두 70년에 비해 2020년 촌락 인구가 증가했다. 이것도 표를 보면 돼요. 자, 가를 볼게. 촌락 인구가 요거잖아요. 요거. 가는 살짝 증가. 자, 나가 감소했어요. 다는 살짝 증가. 그래서 모두 증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다 중에 가다는 맞아. 근데 나 때문에 5번이 틀렸어. 자, 정답 몇 번? 3번. 1, 2, 4, 5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가가 페루였다는 사실이에요. 가가 페루, 나가 아르헨티나 였다는 거죠. 그래서 페루여야 답이 3번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페루가 해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주민 비율이 높고, 아르헨티나는 해안가 온대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백인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헨티나하고 페루 두 개를 고르는 건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나마 힌트가 조금 약간 지엽적인 건데, 선생님이
남미의 어떤 인구 순위를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그래서 남미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브라질이고, 라틴 아메리카까지 하면 2등이 멕시코, 그다음 3등이 콜롬비아, 4등이 아르헨티나잖아. 그럼 아르헨티나가 페루보다는 전체 인구가 많아야 돼. 그래서 여기 4천 몇만 있는 요 나라가 아르헨티나야. 일단 요게 첫 번째 인데요. 총 인구. 아르헨티나는 그나마 좀 순위에 들어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좀 많은 나라고, 페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트가 나아가 도시화율이 조금 더 높죠. 맞죠? 페루보다, 가보다. 그러면 페루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어떤 산악 지형이나 이런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보다는 도시가 좀 덜 발달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나라를 정확하게 구분하라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민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르헨티나, 페루를 특정하지 말고 일단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겁니다. 수능에 만약에 이렇게 낼 것 같으면 쌤 생각에 페루를 브라질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브라질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브라질이 나올 경우에는 인구수가 막대기로 그려지니까, 인구수가 브라질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인구수 때문에 브라질을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어. 이때는 수를 비율로 다 바꿔서 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페루, 아르헨티나 둘 중에는 한 나라가 좀 브라질로 바뀌어서 수가 아닌 비율 제시의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브라질이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차이가 적다는 걸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생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일단 봐줘야 될 거. 1차 에너지 생산 구조라고 그랬어요. 생산, 소비 아니고 생산 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는 러시아, 사우디, 오스트레일리아 중에 하나고, A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우리가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나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어쨌든 세 개를 다 생산하는 나라인데, 자, 가 같으면 요 두 개밖에 생산 안 해. 그리고 가나는 연락 플렉스 합니다. 지금 신재생 같은 거 필요 없나 봐. 맞죠? 얼마나 석유, 천연가스가 많으면 이러겠냐고. 맞죠? 그래서 자, 석탄 같은 걸 전혀 생산하지 않고 석유, 천연가스 두 개 위주로 생산하는 가는 사우디죠. 이걸 먼저 찾을 수가 있어. 가 사우디. 그럼 사우디에서 많이 생산하는 요게 석유고, 그 다음에 요 흰색이 천연가스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가 석유, B가 천연가스라는 거 우리가 찾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중에 다가 석유,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나보다 높죠. 그러면 이 다 나라가 석유나 천연가스 모두 1등을 다툴 수 있는 러시아가 다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호주가 될 건데, 자, 호주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내가 이거 여기다가 썼네. B에다가 천연가스 썼네. 이 흰색이잖아, 흰색. C에다가 천연가스 써야 된다. 미안해요. 자, C에다가 천연가스. 자, 그러면 요 B는 호주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거니까 요게 석탄이겠네. 땡땡이. 자, B가 석탄 될 거고, 그러면 남는 D는 원자력이 되면 되죠. 자, 요런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사우디, 석유, 천연가스 요거를 먼저 고른 다음에 러시아, 호주를 조합하시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1번을 볼게. A는 C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가 적고 석유가 많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세계 소비량이 제일 많은 건 석유죠. 맞죠? 그래서 C, B 중에 석탄, 천연가스 중에 고르라 그러면 세계 소비량 여기 써볼게.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니, 자, C, B 중에는 B가 소비량이 많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 상용화된 시기는 원자력보다는 석유가 이른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나는가보다 에너지 자원 총 수출액이 많다. 나가 중에 에너지 자원 총 수출액은 석유를 겁나 수출하는 사우디가 총 수출액이 많죠. 자, 내가 왜 동그라미 쳤나? 자, X지 X. 자, 사우디가 더 많아야 되죠. 자, 그리고 5번에 나는 북반구에, 가하고 다가 북반구고, 호주 나가 남반구에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한 지역별 탐구 주제, 가마 지역에 고려한 탐구 주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가려 볼게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코트 디부아르야, 맞지? 코트 디부아르. 코트 디부아르 하면 유명한 게 카카오죠, 카카오. 다른 거 안 하고 카카오 단일 장문에 의존하는 경제적 취약성 맞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맞고요. 근데 이게 꼭 코트 디부아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잘 팔 수 있는 어떤 플랜테이션 작물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나를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나이지리아 지금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나이지리아. 그럼 나이지리아는 북부와 남부에 종교 갈등이 있죠, 맞죠? 그래서 북부는 이슬람교, 자 남부는 그리스도교. 자, 이렇게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남부는 대부분 영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북부의 이슬람교 지역 같으면 일부 아랍어나 아니면 부족 고유의 언어를 좀 보존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와 언어 차이로 인한 부족 갈등이라는 설명은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나이지리아의 종교 갈등은 잘 알고 있는데 뭐 언어 차이에 의한 부족 갈등 요게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프리카가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말이 틀린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수단이야, 남수단. 남수단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북쪽에 있는 수단하고 내전을 했다가 2011년에 독립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남수단 안에서도 세력 다툼에 의한 내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난민 발생, 이거 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라가 위치한 데가 지금 빅토리아 호수 서쪽에 콩고 민주공화국, 뭐 루안다 뭐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여기가 적도 근처니까 열대기후 지역이잖아. 그래서 사막화 이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라가 지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만약에 사막화와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으면 이쪽 동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사헬지대. 여기 사헬지대에 어떤 나라가 찍혀 있다. 자, 그러면 사막화가 맞는 겁니다. 자, 말해 볼게요. 자, 이 나라가 지금 남아공이고요. 남아공은 저 흑인을 백인들이 차별했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요 말도 인종차별적 정책, 요 말도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무역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 우리 확인해 볼게요. 먼저 A가 지금 이집트고요. 자, B가 이스라엘. 자, C가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먼저 고르셔야 되냐면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이 세 나라 중엔 요거 비중이 높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많이 수출되는 나라죠, 맞죠? 그래서 가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요거잖아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이 가를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C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이집트, 이스라엘 둘 중에 이스라엘이 조금 잘 사는 나라고 이집트가 좀 못 사는 나라잖아. 그래서 이집트가 요게 높아야 돼. 농림, 축산물 요 비중이 높아야 돼. 그래서 수출에서 요거 농업 제품 수출이 높은 이 나라를 A 이집트로 연결하시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같으면 공업 제품 수출이 많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되죠. 요거 공업 제품 수출이 많은 이스라엘을 B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CAB 4번 쉽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17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갈등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이전부터 여러 이슈를 놓고 티격태격해왔다. 근래에는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무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대요. 그러면 여기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데 식량 작업도를 높이기 위해 벼, 옥수 등 식량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당장 수출이 잘 되는 기호 작물 위주로 재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거죠, 맞죠? 그래서 벼, 옥수수 등 식량 작물이 아니고 또 식량 작업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단일 작물은 대부분 이런 거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어떤 기호 작물 위주로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출할 때 빨리 많이 수출되니까 그래.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숲이 타이가는 아니겠죠, 맞죠? 이 타이가가
냉대림이잖아요. 침엽수. 근데 여기가 열대 지역이니까 절대 타이어는 아니야. 이게 열대림이라 그래야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디귿에 바람을 타고 말레이시아를 이동한다. 그럼 이 바람은 적도 근처의 바람이니까 무역풍이겠죠. 자, 무역풍. 그럼 만약에 무역풍 그려볼게. 자, 여기가 적도야. 그럼 북동 무역풍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남동 무역풍 이렇게 그려. 어쨌든 북동 무역풍이건 남동 무역풍이건 간에 대체적으로 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동에서 서로 부는 거지. 그렇지? 동에서 서로.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이 피해가 심한 게 산불 발화지점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 피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럼 4번에 건기보다 우기의 대기오염 피해가 심하다. 이게 건기가 피해가 심해요. 왜냐면 우기 때는 비가 싹 와서 미세먼지나 연무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주잖아. 근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대기질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람사베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자 협약이죠. 먼지, 산불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세계 주요 경제블록.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다음 미국, 캐나다 협정, 나프타 중에서 고릅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EU가 역내 무역액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역내 무역 요거 비중이 높은 이 나가 EU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는 가다를 역내 무역으로 고르기 좀 어려우면 오른쪽에 와서 인구 구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가 0에서 14세 비율이 높잖아. 그럼 이게 아세안이겠지. 동남아시아. 그럼 가를 여기다가 채워. 아세안. 그럼 다는 자동으로 이제 나프타인 거야. 그럼 A, B를 골라볼게. 자, A, B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게 유럽이니까 자, A가 EU, 그다음 B가 나프타. 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자, 그럼 선택지 볼게. 가는 회원국 절반이 역내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 아세안은 단일 화폐 사용 안 하고요. 자, 단일 화폐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EU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는 다보다 회원국이 많다. 이게 정답이죠. 나프타는 3개고 EU는 27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A는 가보다 농산물 수출의 비율이 높다. 자, A가 지금 EU고 가가 아세안이면 농산품 수출의 비율, 이 비율은 아세안이 높은 거죠. 그렇죠? 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 4번에 B는 A보다 회원국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이동이 자유로운 건 EU죠. EU는 뭐 국경 넘어갈 때 맘대로 넘어가잖아. 근데 나프타는 그게 아니야.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는 다. A가 나고 EU니까 자, B가 나프타니까 다죠. 자, 5번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 지역을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어. 유럽연합의 실질적 수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사당 등 주요 기관 앞에 나야 될 회원국기의 모습.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어디야? 벨기에 브뤼셀이 되면 되죠. 그래서 브뤼셀을 찾으면 여기서는 요겁니다. B입니다. 요게 벨기에니까. 그래서 가는 B. 자, 우리 연결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해볼게. 공업지역의 변화. 그래서 과거에 중화공업의 핵심지였으나 공업을 쇠퇴했대. 그러니까 옛날 공업지역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A, C, D, E 중에 옛날 공업지역인 곳은 여기 한 군데죠. 맞죠? 여기 C. 여기가 SN이란 곳입니다. 독일 SN. 근데 SN이라는 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독일의 어떤 중화공업지역 이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C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걸 볼게. 이건 첨단 산업이 등장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첨단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소 막 이런 게 막 들어서 있대. 그러면 이 남은 곳 중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지역을 고르면 되죠. 그럼 여기가 D죠. D 여기가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자, 그러면 B, C, D를 고르시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곳도 한번 볼게. 자, 여기 B가 브뤼셀이었고요. 아까. 자, A는 파리입니다. 자, E는 이제 베니스죠. 자,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가나다라 어떤 종교 분쟁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먼저 가는 카슈미르 지역이죠. 카슈미르 지역.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가에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 간의 갈등. 여기서 보편 종교가 이슬람교, 민족 종교가 힌두교니까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다를 먼저 볼게. 자, 다는 여기 스리랑카잖아. 자, 스리랑카는 두 민족 간의 두 종교 간의 갈등이죠, 맞죠? 그래서 스리랑카에 원래 살던 민족이 싱할리족.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인도에서 살던 타밀족이 북부 지역으로 이사 와서 민족 간의 갈등. 거기다가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으니 종교적인 갈등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 같은 종교는 서로 다른 종파가 아니죠. 아예 불교, 힌두교니까 아예 다른 종교잖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을 볼게. 자, 요 나를 봐야 되겠다. 나가 여기가 미얀마 서쪽이니까 이게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죠. 맞죠?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난민 신세로 떠도는 그런 소수민족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가의 다수 종교는 나의 소수 종교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맞죠? 자, 이슬람교, 힌두교 둘 다 다수 종교니 자,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선 소수 종교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고 자, 그리고 니은에 그러니까 요게 좀 애매할 수 있어. 가의 다수 종교, 카슈미르 같으면 이슬람교와 힌두교 두 개 다, 두 개 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차지해. 누구 하나 엄청 극렬하게 소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잠깐 소개할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이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란 게 원래는 이슬람 신자 비중이 힌두교 신자보다 조금 더 많았어. 한 6대 4 정도로. 근데 지배층이 힌두교였던 거야. 지배층이 힌두교. 그래서 인도로 편입을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빡쳐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둘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카슈미르 지역이 이슬람 반, 힌두교 반이 아닌 거야. 이슬람이 한 60%, 힌두교가 한 40%야. 그러니까 요걸 갖고 가의 다수 종교가 이슬람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 출제자는. 그리고 나의 소수 종교는 여기는 반드시 이슬람이어야지, 맞지? 여기서는 나는 다수 종교가 불교고 소수가 로힝야족이니까 이슬람교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에 이 가의 다수 종교가 힌두교인지 이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일단 넘기세요. 알겠죠? 자, 리을로 운명을 결정하면 되죠. 맞죠? 자, 그리고 리을 해볼게. 다라의 분쟁은 여기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자, 민다나오 섬은 모로족이 사는데 이 모로족이 이슬람교를 믿죠. 그래서 다라 분쟁에는 공통적으로 이슬람교가 들어간다. 여기서 두 소수민족이 이슬람교를 자, 여기 모로족은 이슬람교인데 지금 다는 이슬람교가 없어. 불교, 힌두교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름 틀린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면 무조건 2번인 거지. 맞지? 자, 기억 리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디귿이 약간 좀 얄미운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번은 뭐 디귿 뭐 약간 얄밉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시면 13번은 약간 얄미운 문제인데 우리가 캐나다만 잘 고르면 내가 풀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는 10번에도 약간 좀 저기 아시아 돼지가 약간 좀 낚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얄미운 게 지금 2번 문제 저기 하와이 골라야 지금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좀 투머치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좀 알아야 되고 뭐 여기까지는 꼭 모르더라도 수능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하고 어떻게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수능에는 반드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제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오답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해설 영상 쭉 보시고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 뭐 직접 대면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뭐 저에게 뭐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고 또 문제 풀고 그리고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